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서비스 프린서플을 이용해서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프린서플은 이제 우리말로는 서비스 주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말이 좀 애매한데 이 그 애저에서 제공해주는 그 매니지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그것과 유사한데 그것은 애저 리소스에서 애저 리소스를 호출할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저 리소스 에 대해서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한 것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서비스 프린서플을 이용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은 시스템 매니지드 아이덴티티가 제공되지 않는 리소스에서 이제 그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접근하려면은 이걸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스나 혹은 액세스 키를 써야 되는데 그것 말고 좀 더 편하게 혹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서비스 프린서플입니다. 자, 얘는 먼저 따로 아이디를 지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액티브 조금 복잡합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에즈 액티브 디렉토리에 가서 앱을 지정해줍니다. 앱 레지스터에 들어가서 뉴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서비스 프린서플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만들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레지스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서비스 프린서플 테스트라고 하는 애저 AD 같은 아이디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다시 들어가니까 이제 서비스 프린서플 테스트라고 하는 앱 레지스트레이션에 보니까 이제 sp-test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certificate and secret이 보니까 지금 빼기 요 모양으로 해서 뭔가 초록색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들어가면은 다시 certificate and secret에서 인증서를 이제 업로드해서 여기 이 Azure AD에 대해서 인증 정보를 넣어줄 수가 있고 혹은 비번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걸 하면은 이제 인증서 만들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요. 요게 귀찮은데 당연히 이게 공고되겠죠. 그 대신 저는 이제 시크릿 키를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시크릿 키는 그냥 뭐 시크릿 키 똑같은 거니까 이거용 secret 해주고 6개월짜리 시큐리티 키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시크릿 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복사해줘야 됩니다. 자, 복사해서 이렇게 세이브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보면 나중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 부분이 점 별표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이렇게 sp-test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증 정보가 제대로 세팅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zure Active Directory, Azure AD에서 앱용 아이디를 하나 만들었다.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스토리지 어카운트 자, 똑같이 Developer by SA라고 하는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있는 액세스 컨트롤 메뉴에서 똑같이 아까 전처럼 Add Role Assignment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또 그리고 롤은 블랍 데이터 오너로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아니군요. 아까 뭘로 했죠? sp-test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검색이 됩니다. 아까 전에는 이제 매니지드 아이덴티티에서는 버추얼 머신의 아이디를 적어줬죠, 이름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딱히 뭔가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아까 Azure AD에서 만든 것이죠.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요 아이디에 대해서 Azure AD에 대해서 롤이 어사인먼트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p-test라고 하는 요 앱에 대해서 요 데이터 오너 롤로 이제 이 권한이 세팅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네,
이렇게 약간 복잡합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그리고 테넌트 아이디를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세팅을 해줘서 이제 그 크리덴셜을 만들어주고요. 그 크리덴셜을 가지고서 이제 그 블랍 서비스 클라이언트에다가 이제 엔드포인트는 똑같고 이제 크리덴셜에다가 이제 요렇게 해서 만든 이 정보 가지고서 만든 크리덴셜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정보는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은 다시 액티브 디렉토리로 가서 앱 레지스트레이션에 들어가면은 아까 만든 SP 테스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SP 테스트 해보니까 이렇게 클라이언트 아이디라고 해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테넌트 아이디라고 해서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이 두 가지 정보가 여기 클라이언트 아이디, 테넌트 아이디가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아까 제가 복사해두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요 값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Azure Active Directory에서 만든 그 앱용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게 요 정보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크리덴셜을 만들어주고 그 크리덴셜 가지고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은 이제 리드라이트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은 시스템 매니지드 아이덴티티를 이용하면은 요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뉴 디폴트 Azure 크리덴셜 빌더를 이용하면은 알아서 됩니다. 왜냐하면은 Azure 리소스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때문에 Azure가 알아서 이제 그 액세스 정책을 인증 인가를 해서 이제 너는 이제 이 토큰을 이용해라고 이제 토큰을 이제 넣어주는데요. 이 서비스 프린서플을 이용하면은 그 Azure 리소스가 아니고 이제 뭐 AWS에 있는 어떤 VM이나 뭐 서버리스 람다 이런 거에서 이제 호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것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 테넌트 아이디라고 하는 것이 이제 Azure 액티브 디렉토리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시크릿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것을 복사해서 이렇게 해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가서 이제 크리덴셜 만들고 그 크리덴셜 만든 걸 가지고서 이렇게 크리덴셜에다가 세팅을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번거로워요. 그럴 바에야 그냥 SAS나 액세스 토큰을 쓰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용도는 액세스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그 어떤 그 다시 액티브 액세스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여기 어떤 거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퉁쳤어요. 이렇게 요거 하나 가지고서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SA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양하게 줄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임시적인 것들, 그러니까 뭐 어떤 데모용으로 임시로 어떤 키를 줘야 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기 액세스 컨트롤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롤 어사이먼트를 해주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그 매니지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서 만들어준 요거. 이게 제일 편하고요. 그 다음 이게 안 된다 싶으면은 이제 요거 Azure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만들어준 요걸 가지고서 이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제 요 시크릿이 아까 6개월짜리라 했는데 6개월 동안에는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서 이제 Azure가 이제 그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우선순위는 요거 쓰는 거, 그러니까 매니지드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는 서비스 프린서플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는 SAS나 혹은 액세스 키를 가지고서 사용하는 요 순서로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스프링 부트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 코드를 가지고서 이제 한 땀 한 땀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동작하는 걸 제가 안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제 동작하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